김영환 지사가 연구 용역 중단으로 불거진 레이크파크 공약 후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무예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이시종 전 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충주 호수축제를 시작으로 대면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 속에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방치된 의류 수거함들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과 관련해 10억짜리 연구 용역을 중단하면서 이 사업 또한 후퇴하는 게 아닌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레이크파크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의 호수를 연결해 스위스와 같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레이크파크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21일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사업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억짜리 용역을 멈추고 자신의 머리로 먼저 생각해보겠다는 글입니다. 언론에서는 김 지사가 핵심 공약을 또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고 시민단체에서는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에도 SNS를 통해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레이크파크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은 용역을 실시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레이크파크 공약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기존 관광산업과는 달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만 개발해 많은 것을 자연 그대로 두는 사업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난 개발하고 호텔 짓고 그리고 민자 유치해서 길을 뚫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이시종 전 지사의 대표 사업인 무예마스터십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는 이 전 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끌어갈 역량과 능력과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득이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무예마스터십 중단을 알리고 지난 12년간 잘못된 도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각을 세웠지만 이틀 만에 이 전 지사를 존경한다고 치켜세우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자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광역 기초할 것 없이 전국적인 물밑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답례품이 지역별 희비를 가를 걸로 예상되는데 충북 도내 준비 상황, 정재훈 기자가 이틀에 걸쳐서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최대 장점은 지자체도, 지역민도, 기부자도 모두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지역민은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넘는 액수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주소지가 있는 시군과 그 시군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 답례품 선호도에 따라 기부 실적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초창기에는 지역 연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답례품이냐가 선택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고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답례품이 좋을지 충북 도민과 출향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농특산물 같은 지역 특산품을 가장 선호했고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행사 초대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산품 중에서는 쌀과 과일을, 공공시설 이용권 중에서는 휴양림을, 지역 행사 초대권 중에는 축제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3%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미만을 선택해 소액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출향민의 애양심에만 기대지 말고 더 큰 금액을 기부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한편 연고 없는 타 지역 기부자들도 최대한 끌어와 규모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을 중간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공동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컨대 제2의 고향 만들기 같은 것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미 시작된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특산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또 나오는 시기도 다양하고 그런 거를 한데 모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이제 같이. 다음 달 말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만큼 낮은 인지도와 절반을 겨우 넘는 기부 의사, 그리고 지역별로 중복되는 대표 특산품 등은 제도 시행 전까지 남은 5달 동안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전면, 대면, 대규모로 열리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충주에서 4년 만에 열리는 호수축제 개막과 함께 하반기에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시적이길 바라는 기대와 우려 속에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물줄기 아래로 미끄러지는 아이들. 손으로 움직이는 보트도 탑니다. 거창할 거 없는 물장난이지만 이만한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뙤약볕도 아랑곳 않는 해맑은 모습. 눈으로 또 사진으로 담습니다. 엄마랑 왔어요. 배 타는데 더운데 재밌어요. 물놀이 미끄럼틀 탔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잔잔한 호수 위에는 카약이 떴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해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습니다. 휴가 왔다가 이거 축제한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런 축제들이 없어서 되게 여름마다 그냥 여름도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나와서 너무 좋고. 밤에는 드론 300대가 펼치는 비행 공연과 수상 불꽃 공연, 야간 보트 체험과 미디어 파사드가 이어지고 유명 DJ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까지 대규모로 준비된 충주 호수축제의 모습입니다. 경련제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4년 만에야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야간에 우리 충주에서 조금 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에 포인트였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마다 저희가 방역기를 설치를 해서요. 들어오시면서 소독을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충주 호수축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를 비롯해 청주, 옥천, 영동, 음성 등 곳곳에서 대규모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4자릿수 확진 속에 기대와 우려를 모두 안고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주택가 골목길마다 서 있던 의류수거함이 언제부턴가 하나둘씩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환경 민원이 잇따르자 청주시는 강제 철거 카드를 빼들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주택가 골목. 안이 가득 찬 의류수거함 주변에 침구류며 신발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여름 비를 맞은 대부분은 곰팡이 투성이. 곰팡이가 버섯처럼 뒤덮기도 했습니다. 어떤 수거함 안에는 오래된 과일까지, 옷까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은 종종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니 특히 여름철 주민들 눈총이 따갑습니다.
의류 쓰레기보다는 이제 막 큰 거, 그 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그렇게 싸놨다고 양심 없다고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주택가 골목마다 있다는 이런 의류 수거함은 심지어 한 지점에 2개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이 개인 영리를 위해 임의로 우후죽순 설치한 시설물인데 헌옷의 주요 판로인 수출길도 막히고 수요도 줄어 소위 돈이 안 되다 보니 하나둘 손을 떼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몇 개나 설치했다는 기록도 없고 연락처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아 동네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여름철 동네마다 민원이 빗발치는 수거함에 일제히 철거 개고장이 나붙었고 앞선 상당수도 행정대 집행을 통해 줄줄이 뜯겨 나갔습니다. 청주시 각 구청이 강제 철거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정상적인 재활용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가 같이 오면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와 서운구 등은 지금껏 관리 사각지대였던 의류 수거함에 대해 읍면동별 전수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달 충주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버스 승하차 시위가 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자 이번에는 전국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충주를 찾아 시위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길게 늘어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 옆으로 차량들이 지나가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단체 회원이 빠르게 이동하더니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없고 택시도 없고. 수도권과 세종, 강원, 전북 등에서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충주 버스터미널에서 시청까지 약 40분 동안 2km 구간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적을 울리며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냥 어디 딱 보여서 하지. 이들이 요구하는 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과 이동거리 확대. 충주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고 병원이 아니면 인접시군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을 만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주는 지금 되게 심각한 게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상버스가 하나 없잖아요. 특별교통수단 말고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1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 끝에 장애인 콜택시를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단 2대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군 경계를 넘는 장애인 콜택시 이동거리 확대 역시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하냐는 장애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청 공간 활용 구상의 하나인 차 없는 도청이 다음 달 일주일간 시범 운영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충북경제포럼 강연회에서 다음 달 8일부터 차 없는 도청이 만들어질 거라며 도청 옥상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도청이 미술관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과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일부 주차장은 개방할 예정입니다. 3국의 각축장이었던 충주 중앙탄면 누암리에 분포된 200여 개의 고분 가운데 일부 발굴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6세기 신라 중원소경 설치로 인한 한강 유역 진출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인 누암리 고분군을 발굴해온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봉분 규모가 직경 10m, 잔존 최대 높이 280cm의 고분을 발굴한 가운데 돌로 쌓은 방과 출입구를 만드는 횡혈식 석실묘 형태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이 고분 축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흙을 사용하는 등 전체 누암리 고분군 내 고분군집의 변화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 충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